1. 톡방에서의 톡백. 나는 그를 죽인 것이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는 그를 죽였다고 믿지 않는다. 그의 생명이 멈춘 것과 그가 내 안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다. 형사는 내게 되물었다. 그렇다면 왜 그가 죽었습니까? 나는 침묵했다. 그건 마치 왜 태어났는지를 묻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말해봤자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그를 사랑한 적이 있다. 그는 내게 말을 많이 하던 사람은 아니었고 오히려 침묵 속에서 자신을 보존하던 존재였다. 그게 처음에는 나를 끌어당겼다. 나는 그를 알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벽이었고 나는 그 벽 앞에서 해석과 상상, 요구와 감정을 퍼부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어느 순간부터 무시로 느껴졌고 그의 자율은 나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졌다. 나는 점점 그의 자유를 내 감정으로 통제하고 싶어졌다. 그는 그걸 알아채고 떠났다. 그는 떠났고 나는 무너졌다. 나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나는 거부당한 것이다. 이 차이는 중요하다. 버림받았다는 것은 대상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고 거부당한 것은 내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가 떠났다는 뜻이다. 나는 그를 따라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계속해서 알아보았다. 나는 그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의 자유가 내 존재를 부정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가 나를 떠났다는 사실보다 그가 나 없이도 너무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나를 분노하게 했다. 그는 나를 상처 입히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더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악의조차 없었고 그러니까 그는 모든 죄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3. 사건의 밤 나는 말하러 갔다. 나는 그를 찌르러 간 것이 아니다. 말하러 갔다. 단지 내 안에 쌓인 것들을 정리 없이라도 한번 쏟아내고 싶었을 뿐이다. 그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더라도 나는 내 안의 울림을 밖으로 옮겨놓고 싶었다. 나는 붉은색 코트를 입었다. 그가 예전에 예쁘다고 말했던 옷이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 같다. 그의 집 앞에 섰을 때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나는 메시지를 보냈다. 잠깐 얼굴만 보자. 그는 예상보다 쉽게 문을 열었다. 그 표정은 당황도 반가움도 아니었다. 다만 피로해 보였다. 그의 무표정이 내 속에서 어떤 회로를 단숨에 끊었다. 그는 말없이 문을 열고 물었다. 무슨 일이야? 나는 그 질문이 너무도 잔인하게 느껴졌다. 그게 전부였으니까. 나는 그에게 아무 일도 아니게 되어 있었다. 내 고통은, 내 집착은 그에게 그저 무슨 일이야? 라는 평평한 문장 하나로 덮일 정도의 것이었다. 그 순간 나는 말을 잃었고 말 대신 손에 들었던 것이 뾰족한 감정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나는 밀치지 않았다. 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내게 등을 돌렸을 때 내 안에 쌓였던 모든 말이 어떤 형태로든 그의 등에 박혔다는 것만은 안다. 피가 튀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비명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확실히 기억하는 건 그의 표정이었다. 놀람도 두려움도 아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결말을 알고 있었다는 사람의 표정. 그것이 나를 끝내 무너뜨렸다. 나는 방바닥에 주저앉았고 그의 마지막 숨을 듣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까지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4. 신문. 나는 그를 없앤 것이 아니다. 형사는 내게 물었다. 당신은 왜 그를 죽였습니까?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 질문엔 이미 가정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그를 죽였다는 전제가. 그러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를 없앤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내가 그에게서 지워졌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어요. 형사는 다시 물었다. 당신은 칼을 들고 그의 집에 갔습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나는 잠시 웃었다. 그 웃음은 경멸도 슬픔도 아닌 그저 지쳐버린 사람의 무표정한 반응이었다. 그건 단지 손에 있었던 물건이에요. 정말이에요. 제게는 말이 더 날카로웠어요. 저는 그냥 제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형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수첩을 덮고 내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판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절이었다. 나는 그 시선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그도, 이 형사도, 세상 모두가 결국 내 감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을 것임을 나는 너무 늦게야 깨달았다. 저는 그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는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는 저를 통과했어요. 투명한 벽처럼. 그러니까 결국 저는 그 앞에 서 있기 위해 피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형사는 나를 내려다보았다. 당신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 아내 결핍을 그에게 책임지게 한 겁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말은 옳았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 아니, 인정하는 순간 내가 붕괴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끝내 구원받지 않은 자. 감방은 조용하다. 아니, 너무 조용하다. 조용하다는 것은 그 어떤 외부의 말보다 내 안의 목소리를 더 크게 만든다는 뜻이다. 나는 매일 그의 마지막 표정을 떠올린다. 그건 두려움도 아니었고 원망도 아니었다. 그는 나를 이해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를 용서하지 않았고, 그래서 더 이상 나와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것이다. 나는 그 표정을 싫어했다. 아니, 지금도 싫다. 왜냐하면 그 표정은 내 죄를 설명하지 않고도 나를 심판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를 죽였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죽음으로부터 도망가지 않았고 나는 죽음의 도구였을 뿐이다. 우린 둘 다 살아남지 못했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녀는 회개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회개가 무엇인지 모른다. 나는 죄를 인정할 수는 있어도 그 죄를 후회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 순간, 그 칼끝, 그 무표정한 눈동자 앞에서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시선 안에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나는 다시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다. 나는 매일 같은 장면을 반복한다. 그의 등, 그의 숨소리, 그의 마지막 침묵. 나는 그에게 사랑을 청하지 않는다. 그저 묻고 싶다. 당신은 나를 정말 한 번이라도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았나요? 그러나 그는 대답하지 않는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살아있는 자는 죄를 끝까지 끌고 가야 한다. 그게 나의 벌이다. 나는 그를 죽인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는 내 안에서 죽었고 나는 그 죽음을 매일 살아간다. 사랑은 죄가 될 수 있을까? 그녀는 그를 죽이지 않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누구도 그녀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녀는 단지 말을 하고 싶었을 뿐이라 했고 사랑받지 못한 존재로서 살아남고 싶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휘두른 감정은 결국 한 사람의 생명을 침묵시켰다.